여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저저께 윤석열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 드루킹, 추미애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래 미쳐 돌아가고 있는 정권에 시기적절하게 내놓은 메시지다. 여권 언론중재법 처리하면 국민과 함께 무효화 투쟁을 하겠다. 방역체계를 조정해서 자영업자 활동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국가주도 정책과 재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집값 반드시 안정, 규제 풀고 공급 늘리겠다. 여러분 여기에 딴지 걸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필요한 정책, 정말 필요한 시기적절한 메시지를 내어놓았다. 이게 우리 야권 1등 후보죠.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거 없다. 정말 적절한 메시지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발언을 내었었죠. 윤석열 측 법무차관 우산 의전에 문재인 정부 그 이상의 갑질할 수도 있다. 부하 직원 퍼피독 취급한 문재인 정권 즉각 경질해라. 얘들 안 할걸? 애들 안 할걸? 이런 거 뭉개고 가잖아. 이런 거 제때 메시지 내주는 거다. 다른 유승민이나 홍준표 그리고 특히 이준석이 그리고 최재형 원장님 요럴 때 같이 발언 참 같이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어제 그런 얘기를 하자 여론이 졸라게 안 좋아졌죠. 갑자기 여론을 듣겠대. 윤석열이 저 메시지를 내고 어제 갑자기 여론을 듣겠다면서 명분을 쌓고 언론중재법 강행할 전망이다. 이 새끼들은 변하지 않지. 이 새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딴 식이야. 법사위 처음에 꾸릴 때도 그러했고 민식이법 통과할 때도 그러했고 지금까지 내들 그리했다. 단 한 번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해왔다. 입법부 의석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입법 독재입니다. 자, 여기 리찬이 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고 청년들 미래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게 나도 강렬하게 염원한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요럴 때일수록 더더욱 대여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플러스 대선이 되지 우리끼리 마이너스 대선 하지 말자고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뭐가 됩니까? 민주당 새끼들이랑 똑같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다 쟤들이 졸라게 못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끼리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고 경선 이후에 1차 경선 이후에 박터지게 싸우는 늦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대한 세력이고 정권 교체를 왜 이뤄야 되는지 이번 정권이 어떤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과정 없이 우리끼리 치고받아서 어떤 플러스가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 씹새끼 당대표라는 놈이 우리 대권 후보들을 공격하고 있어. 미친놈 아니에요? 그리고 리찬이님이 하는 짓이 지들이 일본이네. 앞에선 아닌 척 뒤에선 통수가는 일본인데 민주당은 친일 욕하더니 지들이 일본 짓 하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저 새끼들은 매국노가 맞으니까. 민주당은 매국노다. 대깨문도 매국노다. 지구들이 애국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특정 인물과 특정 세력에게 이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고 나머지 특정 인물과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나머지 국민들과 나머지 정당들을 전부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런 놈들이 매국노지 어떻게 나머지 국민들이 매국노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특정 인물과 특정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기려는 놈들 얘네들이 대가리만 바뀌면 되잖아. 민주당 물고 빨던 새끼들이 어느 순간 일본이 좋아 보여. 일본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외세고 어떤 특정 세력이고 그게 다를 뿐이다. 그 대상이 민주당일 뿐이지 어떤 지금 마음에 드는 다른 세력이 나오면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걔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물고 빠를 씹새끼들이다. 깔롱님 조국은 예수여 그 애미는 동정녀. 저 그 애미는 저쪽 어디냐? 그 애미가 줄리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막 몸 팔고 다니는. 누가 카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걔들 논리에 따르면 뭐 요것도 조국이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민이나 정경심이 밤에 노래방 다닐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증명해야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카드락 하면 모든 걸 검증해야지. 지금 윤석열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그런 거고 최재형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그런 거고 홍준표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저도 자주 늦는걸요 뭐.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윤석열 이렇게 발언이 나오고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이 아니네. 엊그저께 요런 재판도 나왔었죠. 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윤석열 장모 구속되었을 때 의료법 제가 소송해본 적이 있어서 요거 좀 문제 있는 판결이다라는 지적을 했었죠. 그때 사람들 저한테 와서 댓글로 지적 많이 했었고 저한테 지인들 막 연락 와가지고 요거 너 위험한 거 아이가? 이거 너 나중에 욕 처먹을걸? 재판에서 어차피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입을 떼지 말지 왜 그랬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아니다. 제가 봤을 땐 1심 문제 있었다. 지금 2심 재판부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장모 최씨 항소심 1차 공판 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지만 법정에 출석해서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 지금 요거를 노컷뉴스니까 요거를 부각했는데 보석 신청하는 거예요. 보석 신청할 때 가진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벌이 가혹하다 너무 많이 준다 나한테. 그래서 고통스러우니 보석을 허가해달라. 보통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이 뭐였냐? 여기서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하였는지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1심 판결에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방송과 아주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저 좀 괜찮지 않아요? 까미님, 요양병원 거의 문제들이 있어. 맞습니다. 요양병원 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란 곳이 외곽에 위치하고 그리고 토지 매입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이 이렇습니다. 병원을 개설하려면은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설을 할 수 있고 그 병원을 의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돈이 병원을 지을 만큼 없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투자를 받아야 되고 요양병원은 일단 입원만 시켜놓고 약을 주기적으로 투약하고 밥이 나오고 뭐 이런 데서 빼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검사 주기적으로 하고 만들어만 놓으면 진짜 의사 한 명에서 다 돌릴 수 있어. 그런데 보통 투자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 보니 어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님이 처음에 병원을 지을 때 돈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건축 과정에서 이미 운영이 되기 전에 윤석열 장모는 빠졌다. 다만 윤석열 장모의 사위였나? 가족이 여기 원무 과장으로 일했다 이거야. 요거는 정황일 뿐 여기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직원을 고용하는데 내가 인사권을 침해해서 이 사람을 고용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병원 운영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돌아가기 전에 병원이 시작돼서 개원해서 돌아가기 전에 윤석열 장모는 병원에서 사업에서 빠졌다. 빠지는 과정에서 썼던 것이 책임 면제 각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할 때 책임 면제 각서가 그 병원 개원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니 이거는 혐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머지 혐의 받았던 나머지 동업자들 3명 있죠. 4명이구나 총. 장모까지 4명이네. 나머지 3명 중에 실제로 징역 사는 건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나머지 2명보다 어떤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윤석열 장모가 깜빵에 들어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 이 인물보다 더욱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전에 했던 방송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형사 5부 부장판사가 저랑 똑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전 나름 뿌듯해도 될 것 같다. 당시에 그거를 다뤘던 유튜버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하려고요. 요거 제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왜냐면 그때 영상 저 딴에는 야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유튜브 하는 애들 중에 저만 알고 있을걸요 아마. 왜냐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법조계에 근무하더라도 자기 특수 분야 자기가 해봤던 분야만 알지 나머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웃긴 거 넣었습니다. 여기 까미님이 그런 사실이 인허가 자격증 요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방송했을 때 사람들 다 저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저는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 뒤집힐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 그러한 발언을 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진중권이 또 숟가락을 꼽았다. 요 꼴패미 새끼가 여기 끼어서 항상 무슨 이슈 있으면 숟가락으로 꼽아. 여러분 진중권은 우리한테 이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얘는 꼴패미 출신이다.
여성 인권 걔네들이 결국에는 민주당과 한 몸이잖아요. 친노랑 붙어먹었고 저는 운동권 세력이랑 붙어먹었고 지금 저는 장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키워주고 밀어주고 있는 세력이 진중권이다. 진중권이 단 한 번 여성 인권 운동한 애들한테 나쁜 소리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눈깔이 불을 켜고서 개소리 짓는 게 바로 진중권입니다. 여튼 그 진중권이가 숟가락 꽂고서 한 얘기가 추미애 오늘날 윤석열을 만들었다. 야권의 복덩어리다. 복덩어리가 될지 다른 일부 야권 분들이 얘기하듯 윤석열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다. 하지만 저는 진중권이가 여기 숟가락 꼽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까미님이 본인 PR 따봉.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 안 하면 몰라주더라고. 저 같은 학고 유튜버가 이런 얘기 내가 했다 아무리 말한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가 진중권이 끼어넣은 이유는 요 얘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꿈에는 내가 나온 듯 악몽 꾸다가 깰 것. 아우 징그러. 에미추는 우리 편이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선거인단 신청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신청했거든요. 저는 추미애 뽑을 겁니다. 추나 땡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 추미애는 기호 6번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인가 그럴까요? 16일까지였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 가능하시면 신청하셔서 추미애를 찍어주십시오. 지금 추미애가 이렇게 망상을 떨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히히 낙낙거리고 있다. 여기에 또 진중권이가 또 숟가락 푹 꽂고 기어 나오죠. 추미애 윤석열 악몽에 내가 나올 것이라는 추미애 주장에 진중권 당꿈 꾸며 감사해야 할 것. 그럴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